세계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개표에 일주일이 걸리고 브라질은 선거 불복으로 폭동이 일어났죠. 프랑스는 극우와 극좌로 갈라져 국정마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루 만에 새 대통령이 결정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정치는 너무 성급하다, 쇼 같은 선거는 위험하다며 극단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최근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보도했고, BBC는 이것은 드라마인가 선거인가라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국 기자들이 한국 선거를 직접 취재하러 와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인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그들의 생각이 180도 바뀌었을까요? 제가 준비한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배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 저는 엘리자베스와 미셀이라는 두 외국 기자를 만났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처음 본 이들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해요. 엘리자베스는 영국 출신 기자였습니다. 한류 드라마와 케이팝을 좋아하지만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한국은 문화는 좋지만 정치는 어떨까요?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셀은 프랑스 파리의 유명한 칼럼니스트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뉴스에서 맨날 시끄럽던데요. 복잡하고 위험한 나라 아닌가요? 완전히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두 사람 모두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K컬처만 알았고 미셀은 부정적인 뉴스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들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미셀이 중얼거렸어요. 여기서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볼 수 있을까? 그 말이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며칠 후에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엘리자베스는 반대로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민주주의라고 하던데 정말일까요? 두 사람의 시각 차이가 너무 확실했어요. 하나는 걱정, 하나는 기대. 이런 정반대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볼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다음날 서울 시내로 나온 두 기자의 반응이 또 달랐습니다. 강남 거리에는 K-팝 스타들의 거대한 광고판이 빛나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는 눈을 반짝이며 와, 이 나라 정말 문화 강국이네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대며 완전히 들뜬 상태였죠. 하지만 미셀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래도 정치판은 혼란스럽겠죠. 이런 화려한 겉모습 뒤에 뭐가 숨어 있을지 모르잖아요. 여전히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일어난 일이 흥미로웠어요. 북촌 한옥마을을 지나가는데 전통 건물들의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거든요. 미셀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라고요. 이건 생각보다 아름답네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톤이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더욱 흥미로워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진 나라에서는 정치도 뭔가 특별할 것 같아요.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었죠. 저는 두 사람의 이런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한국이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선거 당일이 왔습니다. 저는 두 기자와 함께 KBS 개표 방송 현장에 들어갔어요. 스튜디오에 들어서자마자 엘리자베스가 우와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거대한 LED 화면과 화려한 그래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화면에 나온 투표 동료 영상이었습니다. 젊은 배우들이 오징어 게임 의상을 입고 민주주의 게임에 참여하세요 라며 투표를 홍보하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는 흥분해서 말했죠. 이게 진짜 민주주의라니.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 수 있구나. 하지만 미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건 진지한 선거가 아니에요. 그냥 쇼죠. 정치를 오락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전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런데 개표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화면에 나온 시민 인터뷰를 보는 미셀의 표정이 진지해졌거든요. 70대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겉으론 재미있어 보이지만 우리는 진짜 진지해요. 이 한 표가 나라의 미래를 바꾸니까요. 젊은 직장인도 나왔어요. 쇼 같아 보여도 내용은 철저해요. 우리는 정책을 보고 뽑거든요. 미셀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화려한 포장 뒤에 진짜 시민들의 진지한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상하네요. 겉모습과 속이 다르네요. 그때 스튜디오 안에서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개표 현장을 중계하는 화면에서 전국 각지의 개표소 모습이 나왔는데 모든 곳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었어요. 선거 참관인들이 꼼꼼히 지켜보는 모습, 표를 하나하나 정확히 분류하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죠. 엘리자베스가 감탄했어요. 이렇게 투명한 선거는 처음 봐요. 미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실시간 공개는 상상도 못해요. 그 순간 화면에 개표 속도 그래프가 나왔는데 전국 동시에 개표가 진행되면서 실시간으로 결과가 집계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 선거 시스템의 힘이구나라고 미셀이 중얼거렸죠. 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8시에 투표가 끝나고 9시부터 개표 결과가 쏟아져 나왔어요. 엘리자베스가 스마트폰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BBC에서 한국 선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한국 하루 만에 대통령 결정 예상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죠. CNN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민주주의 한국 대선 개표 속도에 전 세계 주목이라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미셀도 프랑스 언론을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도 한국 선거를 다루고 있네요. 효율성의 나라 한국이라고 써놨어요. 엘리자베스는 완전히 들떠서 말했어요. 민주주의가 이렇게 빠를 수 있구나. 우리나라는 며칠씩 걸리는데. 그런데 미셀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빠른 게 좋은 건가요? 중요한 건 정책이지 쇼는 아니잖아요. 바로 그때 시민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20대 대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빨라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정확해서 좋은 거예요. 우리 표가 정말 세상을 바꾸거든요. 미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진정성이 문제였다는 걸 깨달은 거죠.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때 개표 현장에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올라오는 개표 결과를 보면서 방송 진행자가 설명했어요. 현재 개표율 15%에서 이미 당선 유력 후보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놀라며 물었죠. 벌써요? 이렇게 빨라도 정확한가요? 바로 그때 화면에 과거 선거 예측 적중률이 나왔는데 99.8%였어요. 미셀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니. 더 놀라운 건 개표 과정에서 일체의 혼란이나 이의제기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투명성과 정확성 그리고 속도까지.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네요 라고 미셀이 인정했죠. 다음날 저는 두 기자를 대전 성심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선거 특집으로 만든 선거방 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성심당에 들어서자마자 엘리자베스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세상에 투표 도장 모양 빵이에요. 정말 귀여운 빵들이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선거함 모양 케이크, 투표용지 모양 쿠키까지 있었어요. 빵집 사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선거 때마다 만들어요. 시민들이 투표 참여하는 마음으로 드시라고요. 엘리자베스는 신이 나서 말했죠. 정치 참여를 이렇게 맛있게 만들다니. 정말 창의적이에요. 하지만 미셀은 또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이건 귀엽긴 한데. 진지함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선거를 빵으로 만들면 가벼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옆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아가야, 민주주의도 이웃끼리 나누는 거란다. 이 빵 하나가 우리 동네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주거든. 할머니는 빵을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죠. 정치가 어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미셀이 빵을 받으면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가벼운 게 아니라 시민들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어서 우체국에 가봤어요. 선거 기념 우표가 나와 있었는데 K-팝 스타가 투표하는 모습이 디자인되어 있었거든요. 엘리자베스가 감탄했어요. 먹거리부터 우표까지. 정말 모든 게 민주주의를 독려하는구나. 미셀도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정치가 즐겁고 창의적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길을 걸어가다 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지하철역에 설치된 투표 인증샷 포토존이었어요. 시민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있었죠.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민주주의 교육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미셀이 감탄했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친근할 수 있구나. 카페에서는 투표 인증 영수증을 보여주면 커피를 할인해주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가 놀라워했죠. 민간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제서야 미셀이 이해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민사회의 힘이군요. 정부가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는, 모든 곳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민주주의 문화에 두 기자 모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선거 다음 날 저는 두 기자와 함께 새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열린 간소한 취임식이었어요. 새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 첫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과의 대화, 미국과의 동맹 강화,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동시에 풀어나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미셀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어요. 이제야 진짜 무게가 느껴지네요. 대통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우리의 선택이 세계사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도 숙연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쇼가 아니었어요. 정말 큰 책임을 지는 자리구나. 취임 연설에서 경제 정책, 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대책까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셀이 중얼거렸어요. 문화만이 아니라 외교 안보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복잡한 현안을 안고 있었구나. 연설이 끝나고 두 기자 모두 조용했어요. 화려했던 선거 과정 뒤에 이토록 무거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미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가볍게 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진지하게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네요. 취임식이 끝나고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두 기자 모두 하루 종일 말이 없었어요. 많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죠. 과연 새 정부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틀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9시 한국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폭등했어요. 코스피가 3% 이상 급등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거죠. 저는 두 기자와 함께 여의도 증권가에 나가봤습니다. 증권사 전광판을 보던 엘리자베스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마침 지나가던 펀드 매니저가 설명해줬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정권 교체가 이렇게 깔끔하게 이뤄지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정성을 인정하는 거죠. 정말 그랬어요. 로이터 통신에서 한국 정치적 안정성으로 아시아 투자처 1순위 부상이라고 보도했거든요. 미셀이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보더니 놀라워했어요. 프랑스 투자회사들도 한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네요. 블룸버그에서도 긴급 뉴스를 내보냈어요. 사우스 코리어즈 스위프트 디마크러시 어트랙츠 글로벌 캐퍼털이라는 제목으로요. 엘리자베스가 감탄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가 이렇게 하나로 움직이는 나라는 처음 봐요. 오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독일의 대기업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거죠. 미셀이 프랑스 언론을 확인해 보더니 말했어요. 우리 정부도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네요. 증권사 직원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게 바로 K-리더십의 힘이에요. 빠르고 정확한 민주주의가 경제에도 신뢰를 주는 거죠. 미셀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봤네요. 이 나라의 힘을 완전히 과소평가했어요. 일주일 후 두 기자의 한국 취재가 마무리될 시간이 왔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각자의 마지막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상으로 돌아간 시민들이 평화롭게 거리를 오가고 있었죠. 엘리자베스가 먼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일주일간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강력하고 창의적입니다. 이들은 정치를 즐겁게 만들면서도 결코 가볍지 않게 다루고 있어요. 미셀도 자신의 방송을 시작했어요.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죠. 솔직히 저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빠르지만 정확하고 재미있지만 진지한. 방송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함께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노부부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떡국을 나눠주고 계셨거든요. 새 정부 출범 기념으로 준비했어요. 다 같이 나눠 먹어요. 미셀이 떡국을 받으면서 중얼거렸어요. 이 나라. 사람을 잊지 않는구나.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정치도 결국 사람 사는 일이잖아요. 엘리자베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이게 한국의 힘이에요. 제도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요. 두 기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일주일 전 공항에서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미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품격을 이제야 이해했어요. 빠르고 정확하고 따뜻하다는 걸요.
두 외국 기자가 한국을 떠나는 날 저는 인천공항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일주일 전 선입견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의 진짜 팬이 되어 돌아가더라고요. 미셸이 마지막에 농담처럼 말했어요. 다음엔 우리나라 선거도 머핀 나눠주면서 해볼까요? 엘리자베스도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 우리도 투표 도장 모양 빵을 만들어 봐야겠네요. 결국 한국의 민주주의는 빠르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고 창의적이고 무엇보다 따뜻했던 거죠.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가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떡국 한 그릇에 담긴 마음처럼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재미있었다고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외국인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뿌듯하더라고요.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선거가 이렇게 특별한 줄 몰랐네요. 앞으로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찾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